요즘 대한민국의 거리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모욕 금지 시위 제한 논란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반중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그 본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 거리. 수많은 관광객 사이로 차이나 아웃이라는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젊은 보수 단체들이 공산당 반대, 중국 간섭 반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죠. 이들은 중국의 불법 조업, 경제 침투, 사드 보복을 잊지 말자며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항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은 이 시위를 제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외교적 문제와 공공질서 유지였습니다. 중국인을 모욕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한 문장이 자유시민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중국 눈치를 보게 되었나? 우리 땅에서 우리 입을 막는 게 왜 외교적 배려냐? 이 목소리들이 보수 시민 사이에서 급속히 번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조치는 너무 성급했습니다. 행정법원은 곧바로 경찰의 금지 명령에 제동을 걸었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금지할 수도 있지만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의미가 큽니다. 법원은 모욕을 허용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은 국민의 입을 막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위 규제가 아닙니다. 그 밑에는 표현의 자유와 외교적 압력이 맞부딪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즉각 반응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심각하다며 외교적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시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일부 관영 매체는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며 중국을 자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한국 정부는 혐오 선동 집회 금지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했죠. 이 법안은 겉으로는 혐오 방지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반중 시위나 반공산당 발언을 제약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수 진영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혐오 발언 규제란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전체주의적 법이다. 중국 비판도 북한 비판도 금지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국민청원과 거리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냉정히 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눈치 보기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사드 보복 사태를 떠올려 보세요. 2017년 중국은 자국의 불만을 이유로 한국 관광을 금지하고 롯데마트를 폐쇄하고 한류 방송을 차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마디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화를 낼까봐. 이 한 문장이 외교 정책의 기준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국민은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주권 국가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이번 명동 시위는 그 분노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중국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왜 침묵해야 하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 자체를 혐오하는 게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오만을 비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외교적 예의 사이에서 애매한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자유를 희생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동에서의 반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다. 이 발언은 보수 진영에 불을 붙였습니다. 국민들은 되물었습니다. 깽판이라니 나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깽판인가? 그럼 중국 공산당은 깽판을 안 부렸나?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억누르면 나무는 언젠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사실 법적으로도 논란이 많습니다. 형법 제198조는 외교관에 대한 모욕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외교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체제, 하나의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즉,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때나 외교 분쟁이 직접 발생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폭력도 없었고 단지 구호와 피켓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묻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냐? 자유를 말하면 검열당하고 중국을 비판하면 처벌받는 나라가 되었느냐? 이 논란은 단순히 반중이 아닙니다. 그 밑에는 자유, 주권,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외국의 눈치를 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지키며 외교적 갈등을 감수할 것인가?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중국 눈치 보기 국가가 아니라 국민 눈치 보기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는다면 그건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미움이 아닙니다. 중국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1945년에 이루어졌지만 정신적 독립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중년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조국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자유를 지키겠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중국 모욕 금지 시위 논란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가 어디까지 후퇴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쟁이 단순히 정부 비판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건 정치적 진영이 아니라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 위에 선 나라만이 외교에서도 당당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논란은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중국을 욕할 자유보다 중국에 굴하지 않을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볼 것인가? 자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택한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말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